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자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폐를 가진 부모는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없고 자폐 아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자폐 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착각이 가장 큽니다. 자폐라는 병을 모르고 왜 그런지를 부모가 몰라서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 자폐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뭐 외과 의사도 아니고 광고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설명하자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자폐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부모의 잘못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자폐, 그 다음에 부모에 의한 자폐. 근데 놀랍게도 90%가 부모에 의한 자폐예요. 선천적인 자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하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선천적인 자폐는 뇌 기능 이상이 생겨서 자폐가 되는 건데,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참 아이러니한데, 왜냐면 그 자폐란 확률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이 겪고 있는 자폐가 굉장히 많은데, 정상적인 사람도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자폐증을 갖고 있는데, 진짜 자폐라고 그러니까 선천적인 자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00명에 1명꼴이에요, 진짜로. 그 정도로 드물고, 선천적인 자폐가 아니라 후천적인 자폐에 의해서 자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블로그에 올려놨고, 그 블로그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게 후천적이고 어떤 게 선천적인지 나와요. 그리고 의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여튼 전문적인 거는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면 되고, 근데 인터넷이나 전문가의 말도 틀린 점이 많아요. 그 이유가 아픈 아이를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사람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만 얘기하고, 다른 건 블로그에 참조하던가 뭐 그러면 되고, 일단 설명하자면, 후천적인 자폐가 가장 많고 99%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후천적인 자폐가 선천적인 자폐처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자폐인데 선천적인 자폐가 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후천적인 자폐가 선천적인 자폐로 넘어가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그거예요. 충격적인 사건, 아니면 부모의 불륜, 이혼, 그런 거. 그러니까 뭐랄까, 정의인데 부모는 정이고 절대로 아이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마누라도 몰라요. 근데 극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가 아는 거죠.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단돼요. 그리고 또 사소한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정의가 아닌데 정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아이는 정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고춧가루를 먹으면 맵고 좋다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고춧가루를 먹으면 완전히 그냥 무슨 그 화생방 하듯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른이 느끼기에는 그게 정의예요. 짠 걸 먹어도 어른들은 이게 짠맛이 괜찮구나, 좋다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완전히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한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라고 가르쳐요. 거기서부터 아이들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폐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정의인데 정의에서 거짓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부모 아래서 이제 병신이라고 하는데 자폐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자폐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더 많이 나오는 부부들이 뭐냐면 더 정확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깔끔하고 더 거짓이 없고 더 올바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폐가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뜯어보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교수거나 학교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춰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집안에도 문제가 없고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도둑놈인 거예요. 도둑놈. 도둑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도둑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 부부에게는 도둑이 일상이에요. 하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은 처음 태어난 아이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해요. 사회생활도 하고. 근데 그 진리라는 걸 어기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춧가루가 어른들한테는 안 매운데 아이한테 굉장히 테러처럼 힘든 것처럼 그런 사소한 게 아이에게 충격이 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보통 아이들은 이걸 다 극복해요. 아무렇지도 않죠. 아이한테 싸대기를 때린다고 아이가 죽진 않아요. 아이를 떨어뜨린다고 조금 떨어뜨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들다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높이 들다가 놓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바닥 정도 크기에서 들었다가 그냥 포대기에 놓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충격에 아이가 미치진 않아요. 다치지도 않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99.1 그러니까 99%인데 단 1%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로또처럼 자폐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고 표현하는데 자폐가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사람들이 피우는데 담배를 죽었다 깨나도 안 피는 사람이 있고 담배를 죽었다 깨나도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전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되는 그 딜레마가 되는 부분에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그 뇌가 성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자폐가 생겨요. 선천적인 자폐가 아닌데도 후천적인 자폐인데 선천적인 자폐가 돼버려요. 알기 쉽게. 그래서 뇌가 상상 임신처럼 자폐로 되어가요. 그래서 자신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부모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부모는 거짓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부모는 계속 정상인으로 만들려고 할수록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정상인을 만들려고 할수록 얘는 더 죽음으로 더 치닫게 되는 거예요. 더 얘기를 안 하고 더 그 상태를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여기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과연 해결책이 뭘까?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블로그를 올려놨는데 해결책은
그 아이가 그렇게 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정상인의 상상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뭐 걸레가 냄새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엄마가 하품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단 그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 엄마의 오늘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짝사랑하는 애인한테 차였어요. 그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자폐에 걸려서 사망할 이유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작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부부싸움을 했거나, 내가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왔거나, 아내한테 화를 갑자기 냈어요. 아니면 전화를 받다가 소리를 쳤어요. 아니면 뭐 하다가 욕설을 혼자 했거나, 아니면 아이를 그냥 방치했거나, 아이를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밥을 갑자기 안 줬던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가, 그리고 정의가 아닌데 정의인 것처럼 얘기했거나, 아이를 속였거나, 그런 사소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아이는 절대로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정의인데 정의를 해치게 되는 거죠. 자폐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해요. 자폐아의 가장 존중해야 할 점도 그건데,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 자꾸 열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블로그에도 올려놨듯이 컴퓨터로 개발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어떤 정의값,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거짓인 정의값이라도 그것을 이루고 싶은 생각, 지키고 싶은 생각, 정의라고, 그러니까 판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걸 인정받게 되면 그 아이는 거기서부터 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가 잘못하는 게, 얘가 정의가 아니니까 정의여야 된다, 너는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것부터 틀렸어요. 얘는 이미 정의입니다. 정의고 그 상태가 정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게 최선인데 최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부터 잘못했어요. 그게 핵심이고 가장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자폐를 가진 부모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가르쳐준 셈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고, 사회인이 돼서 자폐를 조금씩 갖고 있다고 했는데, 사회인이 되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편에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을 해코지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말이 길어지면 그렇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시키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긴 말은 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아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선천적인 자폐는 뇌 기능 저하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자폐가 생기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냐면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긴 하지만 부모가 술을 먹거나 화학약품을 먹거나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초음파 검사나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런 건 선천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자폐에 걸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후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천적인 경우에는 뇌기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뭐 앞으로 이제 미래에 발전하면 그런 뭐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후천적인 경우에도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실제적인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미 상처받은 부위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끝.